한번 따라 그려 보실 건데요. 우선 아까 측면에서의 그림처럼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뒷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전에 그린 그림은 이런 그림이셨죠. 여 안에 여기 이 안에 저희가 이렇게 손해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는 손해 부분을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자, 이 손해하고 여기 네 줄기, 이 손해와 이 네 줄기 사이에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긴 강이 하나가 딱 흐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요 우리가 내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질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강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 아니면 낙동강, 금강 이런 것처럼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내척수액 파트에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척수액은 무엇인가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을 원활하게 딱 띄워주는 강력한, 즉 뇌를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무게를 경량해 줄 수 있는, 즉 부력처럼 작용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을 이루는 물이 흐른다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즉 강 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섬 같은 게 있죠. 이 섬이 우리가 뇌라는 구조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 적어도 내척수액은 무엇이구나 상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조금 지우고, 손해를 지우는 게 아니고요. 손해는 그대로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무엇을 관찰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우뇌, 좌뇌 혹은 오른뇌, 왼쪽뇌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뇌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포 집합체들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생겨서 연결해 준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뇌들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관찰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뇌랑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핵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시상이에요. 이 시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들이 이 부위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상에 문제가 생기면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아주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관찰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제가 또 그림을 이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이 부분은 뭘 것 같아요? 아까 다 강이라 그랬죠. 내추억수액이 흐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뇌들보를 기점으로 해서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것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하수체가 되겠어요. 이 내하수체는 중간내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볼록 튀어나와서 내들보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안쪽에 우리가 보여지는 구조물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패스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구조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 중간에서는 내들보라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시상도 보이고 강처럼 보이는 내척수핵이 보이는 부위도 보이고 처음에는 내줄기하고 이 내줄기하고 손해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렇게 중간에 내척수핵이 흐르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이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나요?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렇게 안쪽을 봤다 그러면 우리가 뇌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분을 나눠서 한번 볼게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하나, 두 개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줄기가 있겠죠. 여기 중간내가 하나 있고 아까 우리가 다리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숨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척수로 연결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척수가 되겠고 이 부위는 우리가 네 줄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줄기 바로 뒤에 또 뭐가 있었어요? 손해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손해도 양쪽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색칠을 좀 해볼까 봐요. 자, 이 부위는 뭐가 되겠어요? 네, 소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위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네 줄기가 되겠어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네, 여기는 대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시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시상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가장 정중심에서 이렇게 알처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쪽 겁질을 벗겼을 때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상.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관찰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다핵이라는 핵 덩어리들이에요.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방금 얘기했는데 바다핵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핵과 이 손에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공부를 하실 거라서 제가 별표를 쳐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부터는 좀 하나 관심 있게 가보셔야 되는 게 이 대뇌가 있는데 이 대뇌는 겉에는요 이렇게 뭐가 돼 있냐면 약간 색깔이 회색빛이 나는 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안쪽에는 하얗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하얀 색깔을 띈다고 해서 백색질, 약간 색깔이 짙다고 해서 회색질이라고 합니다. 이 회색질은요, 여러분들
핵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백색질은 뭐가 될까요? 뭐냐면 신경 섬유 다발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첨부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의 뇌는 이렇게 작아요. 근데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정보는 이것보다 곱하기 아주 많은,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10,000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작은 머리에 이 10,000배라는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쑤셔 넣어야 돼요. 쑤셔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핵이 이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쑤셔 놓을 때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이 없을까요? 제한적으로만 우리가 정보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다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깥에다가 위치되어져 있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훨씬 용이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핵 덩어리인 회색질이 바깥쪽으로 분포되어져 있으면서 더불어서 주름을 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작은 공간에 많은 정보를 집어넣기 위해서. 또 하나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렇게 핵이 안에 있다고 하면 정보가 들어갔어요? 다시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간에 갔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나오려고 하면 어때요? 좀 더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정보를 처리한 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때요?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구조물은 우리가 바깥쪽에는 이렇게 회색질, 핵덩어리가 좀 분포되어져 있고, 신경섬유 다발은 이렇게 안쪽에 분포가 돼서 내려가거나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구조 혹은 회색질이 왜 밖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회색질이 왜 밖에 있는지 혹은 백색질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손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이 손에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도 겉질, 회색질 같은 경우는 밖에, 백색질 같은 경우는 안쪽에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 볼 게 척수예요. 그러면 척수는 어떨 것 같으세요? 반대예요. 척수 모양은 제가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생긴 척수의 모양인데 여기 안쪽이 회색질이고요. 바깥에는 백색질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위에서 정보가 내려와서 여기다 살짝 걸쳐서 나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바깥으로 정보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색질이 밖에 있다고 하면 교통이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에 있는 회색질이 있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척수는 우리가 뭐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어 해드렸냐면 교통을 비교를 했을 때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고속도로가 많고 중간에 컨트롤 타워처럼 조금씩 모여 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인터체인지라고 할게요. 인터체인지는 어때요? 조금 분포되어져 있고 전반적인 고속도로는 어때요? 넓죠. 마찬가지예요. 이 척수에서 이 회색질은 하나의 우리 생각했을 때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은 휴게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고속도로의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다 더 넓은 공간, 보다 더 밖으로 빠져나가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게 척수의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뇌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셨어요. 자, 이제 과제 두 번째를 낼게요. 과제 두 번째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신 내용처럼 뇌에 그림을 그리시고요. 기능을 적어 보도록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을 먼저 그리고 위치를 표기한 후에 기능을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만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뇌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입니다.